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순항미사일과 같은 전방위 위협에 맞는 역량을 채택해야 한다고 크리스토퍼 그래디 미국 합참차장 지명자가 밝혔습니다. 그래디 지명자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 정책은 북한과 같은 불량 국가의 제한된 탄도미사일 공격 방어에 계속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크리스토퍼 그래디 미국 합참차장 지명자는 국방부가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이에 대응할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디 지명자는 당초 2일로 예정됐던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을 통해 북한 위협에 대한 방어 역량 강화를 위해 역내 상호 운용성과 연합미사일 방어 역량 개선을 추구하고 새로운 역량을 채택해야 하며 특히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순항미사일과 같은 전방위 위협에 대비한 역량 채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적국의 미사일 탄두에 대한 감지와 추적, 식별을 개선하는 동시에 미국 본토와 해외 주둔 미군에 대한 방어를 위한 효과적이고 강력한 다층적 미사일 방어체계 개발을 위해 차세대 지상 우주 기반 센터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디 지명자는 또 차세대 요격기를 배치하고 향후 실험을 추진하기로 한 국방부의 결정뿐 아니라 기존의 지상 배치 미사일 방어 체계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진행 중인 노력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사일 방어 체계는 북한의 제한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의 위협으로부터 미국 본토를 보호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하와이의 경우 미국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제한된 ICBM 위협으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면서 상원 인준 통과 시 인도태평양 사령부와 협력해 미사일 방어 감지 네트워크를 비롯해 미국 본토 미사일 방어 체계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디 지명자는 미한 동맹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미한 동맹은 70년 가까이 동북아시아 안보와 미국 국가 안보의 핵심 축이었으며 1953년 이래 북한의 위협을 성공적으로 억제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한 동맹은 역내 잠재적 긴장을 관리하는 데 필수 불가결한 역할을 하고 있고 집단적 안보와 경제, 사회적 관계를 강화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한국과 북한이 평화협정을 맺을 경우 이것이 한반도에서 미군 태세와 유엔군 법적 지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엔 답변을 하지 않았고 대신 국방부는 북한과의 외교적 관여 노력을 지지하는 한편 미군 태세는 한반도 비핵화 목표 달성을 위한 외교적 노력의 중요한 안전장치이며 한국을 보호할 능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디 지명자는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절인 2018년부터 미국 해군 함대 전력사령관 겸 해군 북부사령관과 전략사령관을 역임해왔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3일 주한미군 기지를 방문해 주한미군이 한국 국민의 안보에 대한 안심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이날 자신의 사회 연결망 서비스 트위터에 경기도 평택 험프리스 기지를 방문해 복무 중인 미 8군 장병들을 만난 사진을 게시하고 한국을 방문해서 한국에 주둔 중인 우리 장병들을 만나지 않고는 떠날 수 없었다면서 이곳에 주한미군이 있다는 것이 한국 친구들을 얼마나 안심시키는지 알기를 바란다고 격려했습니다. 앞서 오스틴 장관은 2일 청와대에서 한국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으며 문 대통령과 오스틴 장관은 이 자리에서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한미 공조 방안을 비롯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종전선언을 위한 미국의 지지를 요청했으며 오스틴 장관은 북미 관계와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문 대통령의 외교적 노력에 경의를 표하고 미국은 북한에 외교적 노력을 기울인다는 점은 변함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의회의 올해 의정 활동 공식 종료일이 열흘 정도 남았습니다. 의회에서는 미국 내 산적한 현안들이 많아서 민주당 내 일부 진보 성향 의원들이 중심인 한반도 평화 법안을 비롯해 현재 상원과 하원 의회에 계류 중인 대부분의 한반도 관련 법안과 결의안은 연내 처리되지 못하고 해를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미국 상원과 하원에 계류 중인 한반도 외교안보 관련 법안과 결의안은 모두 11건입니다. 이달 13일로 예정된 미국 의회 공식 입법활동 종료일이 얼마 남지 않아 대부분의 한반도 관련 안건은 연내 처리되지 못하고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의회는 각종 예산안과 국방수권 법안은 물론 15일까지 협상이 필요한 부채 한도 상향 설정 법안 등 연말 장기 휴회기를 앞두고 산적한 주요 안건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존 바라소 상원 의원은 2일 본회의 연설에서 여러 법안을 처리하기에 시간이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The United States Senate has a lot of work to do by the end of the year. We need to fund the government. We need to prevent a shutdown. Need to deal with the debt ceiling. Democrats are going to need to lift that. 이에 따라 시급한 미국 내 주요 현안들이 의회의 우선순위에 놓이고 한반도 관련 안건은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상원의 오토원비어 북한 검열 감시 법안, 일명 원비어 법안은 연내 처리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방수권 법안은 의회가 매년 반드시 의결해야 하는 데다 이 법안에 포함된 별도의 법안은 일반 법안과 달리 복잡한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돼 당파적 이견이 없는 경우 연내 처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었습니다. 오하이오주 출신의 로퍼트먼 공화당 상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비어 법안은 지난 2015년 말 북한 여행 중 억류됐다가 2017년 6월 혼수 상태로 송환된 직후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의 이름을 딴 법안으로 미국 정부가 북한의 억압적인 정보 환경에 대응할 전략을 마련하고 북한의 인권 탄압에 책임이 있는 자들에게 제재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원에 계류 중인 한반도 평화법안은 전체 435명 가운데 지지의원 수가 32명으로 소폭 늘었지만 발의 7개월째 첫 관문인 외교위 소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민주당 브래드 셔먼 하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한국전쟁 종전선언과 미국인의 북한 여행금지 규정 재검토 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조치를 담고 있는데 애리조나주 공화당 앤디 빅스 하원 의원을 제외하고 지지의원 모두 민주당 내 진보 성향 의원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또 미국 이산가족 상봉 법안은 앞서 하원 본회의를 통과해 현재 상원 외교위 심의를 기다리고 있으며 큰 당파적 이견이 없어 연내 외교위 전체 회의 표결에 붙여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밖에 현재 의회에는 상하원의 대북 인도주의 지원 개선 법안과 북한에 납포된 푸에블로호 반환을 촉구하는 하원 결의안, 상하원의 미한동맹 결의안 등이 계류 중입니다. 이들 법안은 발의된 이후 처리에 진전이 전혀 없고 지지의원 수도 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한국에서 내년 3월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미국과 한국의 관계와 또 남북 관계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다고 미국과 한국의 전문가들이 진단했습니다. 특히 유력 후보들의 대북 제재에 대한 입장차는 분명하다는 지적과 함께 북한이 대화에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압박을 유지한다는 지적과 또 현상 유지가 한반도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견해가 나왔습니다. 박형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와 한국 동아시아 연구원이 2일 내년 한국 대통령 선거 결과가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을 주제로 개최한 화상 세미나에서 황지환 서울시립대 교수는 주요 두 후보가 대북 제재에 대해 상반된 인식을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He believes that should work on a long-term engagement strategy toward Pyongyang by lifting, of course, the conditions-based sanctions.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should cooperate to keep sanctions keep going in order to enforce Pyongyang to back down. 미국 우드로 윌슨 센터의 수미테리 한국 담당 국장은 두 후보 모두 외교 정책 경험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경우 바이든 행정부와 대북 접근에서 일치할 수 있는지 쟁점이 될 것이라면서 특히 현 문재인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를 규제했던 것처럼 이 후보도 미국보다 북한에 대해 더욱 수용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반면에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접근과 결연을 시사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될 경우 미한 간 긴밀한 조율 가능성을 예상하면서 특히 북한의 인권 문제와 중국의 제재 동참 등에서 더욱 강한 목소리를 낸다면 미국이 환영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We know Washington was unhappy with this legislation that came out of South Korea criminalizing this propaganda leaflets balloon towards North Korea. For example, that's just another example. Biden administration is going to be okay with that, okay with Seoul being less muted about North Korea's human rights abuses, or being more vocal about China's role in North Korea's sanctions violations. 수미테리 국장은 이어 남북관계 측면에선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북한이 협상 재개에 관심을 보인다면 잠재적 기회가 올 수 있고 윤 후보가 당선될 경우 이명박 정부 때처럼 남북관계가 악화할 여지도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이날 토론에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접근법과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종전선언에 대해 엇갈린 견해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We should ask ourselves here whether the declaration now, amid the ongoing testing, his determination to keep his nuclear weapons, and at the cusp of a leadership transition in South Korea, is actually going to be sustainable. If this situation continues, the idea of crisis management through arms control, instead of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will become increasingly persuasive. That's something the DPRK may want to wait and see. 특히 수김 연구원은 현 상황에서 적절한 유인책이 필요하지만 북한 정권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보상해주는 양보의 형식이 아닌 제재 압박과 인권 문제 제기, 영내 국가 결속을 통해 김정은에게 협상을 통한 생존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남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진아 교수는 현상 유지가 반드시 안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신뢰 구축을 위한 대화가 부재한 상황은 남북 간의 군비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모든 관련 당사국이 해결하고자 하는 주요 문제들의 연결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과 영국 정부가 미국, 영국, 또 호주의 새 안보동맹 오커스에 대한 북한의 비난을 일축하고 오커스는 특정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미국과 동맹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협의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2일 오커스가 세계 평화를 위협할 수 있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한 VOA 논평 요청에 오커스의 목표는 우리의 전략적 이익을 증진하고 국제 규범에 기반한 질서를 유지하며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커스 관련국 모두 국제원자력기구 IAEA와의 협력을 통해 국제 핵 비확산과 엄격한 검증 기준에 대한 오랜 리더십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핵 비확산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영국 외무부 대변인도 이날 VOA에 오커스는 영내 평화와 안정 유지에 도움을 줄 것이라면서 북한의 주장을 일축하고 오커스는 동맹국 간 협력을 심화하고 참가국 국민을 보호하며 평화롭고 또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 외무성사나 조선아시아협회는 지난달 30일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이 이 오커스를 이용해 세계의 핵전쟁에 검은 구름을 몰아오고 있는 데 대해 경계심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국회가 3일 본회의에서 2022년도 국방 예산을 확정했는데 전체 예산은 증가했지만 핵과 대량 살상 무기 대응 등 방위력 개선 관련 예산은 오히려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국방부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내년 국방 예산을 올해 대비 3.4% 증가한 54조 6천억여 원, 미화 약 462억 달러로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핵과 대량 살상 무기 WMD 대응 능력 구축과 첨단 무기 체계 확보 등을 위한 방위력 개선비는 올해 대비 1.8% 감액됐습니다. 특히 항공통제기와 대형 기동 헬기, 이동형 장거리 레이더 등 해외 첨단 무기 체계 도입 사업 예산이 대폭 감축돼 전체 삭감액의 70%를 기록했으며 이는 방위사업청이 출범한 이래 가장 큰 감액폭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방위사업청은 이례적인 무기 예산 삭감에 대해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안보를 걱정하는 국민들께 송구함을 전한다면서 향후 예산 편성 시
유관 기관과 협력해 더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